14차 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애자일 적용 사례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은 물론 협업이 필요한 대부분의 프로젝트 상황에서 애자일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기업의 다양한 애자일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팀 차원으로 애자일을 도입한 경우인데요. 팀 내 개발 인력 구성의 한계로 인해 소수의 핵심 개발자들에게 일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 코드 품질 저하로 이어져서 빈번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새로운 팀장이 코드 품질에 대한 개선과 그다음에 팀 분위기에 대한 쇄신을 목표로 애자일 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사내에 애자일 코치가 있었는데요. 사내 애자일 코치의 한시적인 지원을 받아서 핵심 개발자들 먼저 짝 프로그래밍과 코드 리뷰를 통해서 단위 테스트와 리팩토링을 배웠습니다. 핵심 개발자들은 다시 훈련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팀 안에 같은 방법으로 전파했습니다. 이렇듯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코드 품질에 대한 문제가 점차 해결이 되고 팀 분위기가 개선되었고요. 이후에 애자일 코치의 도움으로 다시 스크럼을 도입했고요. 스크럼 도입으로 인해서 시간적 그리고 품질에 대한 성장세로 인한 여유가 생기자 시스템의 팀 차원의 지속적인 통합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팀이 안정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른 좋은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포인트는 애자일 도입을 위한 팀장의 의지와 그리고 뛰어난 애자일 코치라고 판단되고요. 코드 품질 개선과 더불어 팀 내 개방, 소통, 공유 문화가 안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팀에 유용한 실천법을 적용 및 확대해서 사내에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유지보수 이슈에 따른 코드 품질의 가시화를 위해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전사 차원의 애자일 도입을 시도한 예입니다. 이 기업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전사적 코드 품질에 대한 가시화를 목표로 사내에 전담, 지속적인 통합을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통합을 위한 전담 팀을 꾸려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교육, 지원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사내 CI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각 서비스별, 팀별로 CI 서버의 운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CI 종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의 성공 포인트는 품질 가시화를 위한 전사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속적인 지원 및 점검에 있다고 봅니다. CI 도입 이후에 코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노력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코드 품질 가시화가 관리자용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는 한계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개발이 70% 그리고 운영이 30% 정도를 차지하는 솔루션 개발 및 SI 업체에서 신규 솔루션 개발을 위해 애자일 도입을 결정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구성한 경우입니다. 우선 제품 책임자를 정해서 팀에 참여시키고 애자일에 대한 정규 교육과 세미나를 수행하며 스크럼 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팀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지만 본인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제품 책임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팀장선의 지원으로 점차 활발하게 스크럼이 운영되기 시작했고요. 이어서 애자일 테스팅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테스트 엔지니어를 영입합니다. 테스트 엔지니어를 팀에 합류시켜 개발팀과 긴밀하게 협업하도록 장려하여 테스트 주도 개발과 짝 프로그래밍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의 성공 포인트는 제품 책임자의 헌신, 그리고 개발팀과 전담 테스터의 효과적인 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외부 QA 부서에서 진행하는 테스트 결과 결합률 0%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애자일 도입을 위한 철저한 준비 및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완료 이후에 유지보수 업무를 맡게 된 한 경력 사원이 현재의 근무 환경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인데요. 애자일 실천법을 학습하며 개인적인 도입 및 팀의 확산을 수행한 경우입니다. 먼저 신입사원 교육용으로 짝 프로그래밍을 도입할 것을 팀에 제안했고요. 멘토로서 솔선수범했습니다.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용기를 얻어 자신이 담당한 코드의 리팩토링을 수행했는데요. 리팩토링이랑 기능은 그대로 두면서 디자인은 개선을 하는 작업입니다. 리팩토링의 효과는 초기에는 만족스러웠지만 테스트 코드 없이는 절대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유지보수 업무에 칸반 보드를 적용해서 업무 현황을 가시화하는 등 여러 애자일 실천법을 조금씩 개인적인 도입을 거쳐 팀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이 팀 내에 효과적으로 확산되어 안착한 경우인데요. 리팩토링은 반드시 테스트 주도 개발과 맞물려 사용하고 짝 프로그래밍은 신입사원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칸반 도입으로 유지보수 업무 가시화에 따른 다양한 개선 효과를 보았습니다. 태스크 보드를 이용해서 작업의 흐름을 가시화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스크럼이 있고요. 또 하나가 칸반이 있습니다. 스크럼은 주로 신규 개발의 경우에 많이 적합하다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칸반은 개발보다는 운영이나 유지보수에 적합한 작업 플로우에 대한 관리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칸반은 스크럼보다도 규칙이 적어서 특정한 역할과 책임도 없고요. 백로그도 없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에 대한 주기도 필요치 않습니다. 칸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지 작업의 흐름을 시각화하고요. 작업 중인 일의 양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업 흐름의 최적화를 통한 프로세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럼의 의사소통 그리고 협업에 대한 강점과 칸반의 프로세스 개선의 장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스크럼 반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한 SI 업체의 애자일 코치가 안드로이드 환경에 적용 가능한 품질 체계 구축을 위해 애자일을 고객사에 전파한 경우입니다. 고객사의 기존 프로세스를 토대로 하이브리드하게 애자일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지만요. 초기에는 고객사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고객사 PM의 협조를 얻어서 20명이 3개의 파트로 구성된 팀을 대상으로 1일 스크럼과 회고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파트별로 3개의 스크럼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각 스크럼 마스터들로 구성된 스크럼의 스크럼을 도입하고 각 파트별로 태스크보드를 두어서 1일 스탠드업 미팅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시성이 개선되면서 고객사의 호응을 얻게 됐고요. 이후에 짝 프로그래밍과 리팩토링, 사용자 스토리, 추정 등 다양한 애자일 실천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뛰어난 애자일 코치와 PM의 오픈마인드가 있었기에 성공적인 도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1인 스크럼과 태스크보드의 활용으로 인해 진행 상황이 잘 보이고 회고를 통해 개선의 의지가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성과였고요. 애자일 엔지니어링 실천법에 따라 유용한 협업 방식을 도입하여 업무 능력의 개선 그리고 신속한 백업이 이루어진 것이 큰 성과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내의 애자일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기업의 애자일 적용 사례에 기초한 주요 실천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신 사례와 같이 스크럼과 XP의 결합 모델에 기초하여 각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가장 중요한 실천법부터 하나씩 도입해가며 팀원의 호응과 피드백을 유도해서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그 다음으로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실천법을 도입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각 실천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간한 애자일 소프트웨어 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101은 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소프트웨어공학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국내 애자일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지침서인데요.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지만 애자일 가이드북인 만큼 몇몇 애자일 실천법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참고하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다수가 참여하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때 의사소통과 협업 면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애자일 가이드북 집필을 위한 팀이 결정이 되고 첫 번째 미팅에서 다음과 같이 책의 목차를 정했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소주제를 각자 포스트잇에 적고 보시는 바와 같이 논의를 통해 분류하였습니다. 기획안에 대한 여러분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가이드북의 목차를 만들었는데요. 첫 장인 개요 부분은 애자일의 탄생과 배경이 담긴 애자일 선언문 그리고 주요 애자일 방법론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애자일 방법론 가운데 근래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크럼과 XP의 결합 모델에서 진입 문턱이 높지 않고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여 13개의 애자일 프랙티스를 선정했습니다. 스크럼과 XP에서 중복되는 내용이나 엔지니어링 실천법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것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공동 집필자인 애자일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애자일 실천법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담았고요. 이어서 별점에서는 애자일 실천법을 실제 도입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내용과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담아 가이드북의 전체 구조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이드북의 제작에 참여한 팀원 모두가 본업이 따로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스프린트 주기를 최대치인 4주로 했고요. 앞서 8차시에서 소개해드린 트렐로라고 하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잘 활용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해야 할 일, 진행 중인 일, 완료한 일로 리스트를 구성하고 각 태스크는 카드로 생성하여 모든 관련 의사소통과 협업은 각 카드 안에 있는 커멘트를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그 밖에도 각 카드별로 문서 작성 및 편집, 첨부, 체크리스트, 듀데이트 설정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요. 이용하는 데에는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가이드북에 대한 집필이 시작되면서 관련 원고와 이미지 등의 산출물은 드랍박스를 이용해서 공유 및 관리했습니다. 그 밖에 이슈의 경중에 따라 이메일, 카톡, 그리고 전화 등을 수시로 활용했고요. 전체 팀 회의는 스프린트 리뷰 겸 회고, 그리고 다음 스프린트의 계획 확정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급적 모두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함께 만든 기획안이 어여치 책으로 완성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101은 아래 나이파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자료실에서 PDF 버전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사례 연구로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국내 기업의 애자일 도입 사례는 개인 수준에서의 도입 및 실천, 팀 차원의 도입, 전사적 차원의 도입, 파일럿 프로젝트의 구성, 복합형 등으로 분류됩니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관리 분야는 1일 스크럼, 회고, 제품 책임자, 제품 백로그, 스프린트, 그리고 개발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통합, 테스트 주도 개발, 리팩토링 등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애자일 도입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는 용기, 존중, 소통, 열린 마음, 책임감, 집중, 단순화, 그리고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뛰어난 애자일 코치로 요약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입문서인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차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